오늘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이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42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다 당일 관내 득표율이 왜 당일 득표율이 다 높으냐? 국힘당은 왜 다 낮았냐? 그런 거를 증명하는 기본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을 들어보면요. 사실은 만약 민경욱 의원이 다시 재심판, 재청구를 하게 되면 이 자료를 엄청 귀중하게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재판에 증인으로 2번을 갔는데요. 한 번에 고등법원에 가서 내가 이 재판에 참여했는데요. 판사 2시간을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요. 선관위의 변호사가 말을 못해요. 판사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체계를 자꾸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놓고 도움이 될 때는 항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여기 대수의 법칙, 아까 공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쉬운 게 보면 종로구다. 그날 투표한 사람이, 종로구의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사람이 15만 명이다 그러면 당일 투표한 사람이 한 7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관 내에 투표한 사람이 한 5만이 돼요. 그리고 관 외가 한 만이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표본이 보면 당일 표본, 관내 표본, 관내 표본 무지하게 커요. 이게 왜 무지하게 크냐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거 왜 크냐 그러면 내가 다음 대통령에서 민주당, 국힘당, 그 다음에 기타 당의 후보들이 누가 당선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얼마를 뽑냐면 2,000명이면 아주 많이 뽑아요. 2,000명을 가지고 4천만을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4천만을 추정했을 때 민주당이 40%를 얻는다. 국힘당이 45%를 얻는다 그러봐요. 그러면 신뢰 구간 95%, 신뢰도 95%에서 오차 범위를 따지면 한 3%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40 플러스 3, 국힘당은 45에서 3을 빼면 40이죠. 그럼 겹치죠. 하나는 43%까지 갔고 국힘당은 42%까지 떨어지죠. 그럼 이건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는 겁니다. 그거는 기껏 해봐야 4천만 분의 2,000분이 안 돼요. 근데 종로구다 그러면 이게 랜덤은 아니지만 어쨌든 표본의 크기가 어떠면 종로구다 하면 15만 중에 7만이다. 그럼 대강 표본의 크기가 50%가 됩니다. 4천만 분의 2천하고요. 15만 명 중에 7만하고 따지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표본이 큽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만약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XA라는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봐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관내 사전이고요. 관내 사전은 XC라 그러고 이거 여기 합친 걸 XABC라 그러면 그럼 Y는 뭐냐면 국힘당 후보입니다. YA, YB, YC 이게 YABC. 그 다음에 기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이 득표율을 다 합치면 이건 1이 됩니다. 그렇죠. 득표율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다 합치면 1이 되고 여기 다 합치면 1이 됩니다. 여기 다 합치면 1이 됩니다. 근데 대수의 법칙 그러면요. 이거 법칙입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규명해 놓은 겁니다. 그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인 경우에는 XA, XB, XC, XABC가 같다. 거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동일하게 뭐 숫자 몇 자리까지 같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국힘당은 이렇게 같아요. 기타 부분은 이렇게 같다. 비율과 XA 대 XYA 대 ZA 비율은 XB 대 YB 대 ZB 이게 같다. 이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 공리입니다. 그 선거 결과를 딱 보고요. 다음에 투표했을 때 선거 결과를 딱 보고 아 민주당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이 45%인데 관내를 가봤더니 이게 55%돼. 그건 부정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45%인데 아 이게 46이니까 뭐 47에서 44% 사이에 들어간다. 아 그러면 이건 좀 선거 그래도 꽤 공정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들어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당일 득표율이 40이다 그러면요.
관내 사정하면 55%가 돼요. 그럼 당연히 부정입니다. 국힘당 당일이 50인데 관내로 가봤더니 40이다. 당연히 부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칙, 이게 공리라는 거고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공리. 아,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내 득표율 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 책에 보면 증명해 놓은 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수십 군데의 동선거구 결과를 가지고 같다는 걸 증명을 해 놨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같다는 걸 증명을 해 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오히려 그 다음으로 가봐요. 근데 그러면 저 대수의 법칙을 만약 우리가 함수관계 그래프로 그리면요. X축을 당일 득표율로 놓고요. Y축을 사전 득표율로, 뭐 선거구 득표율, 사전 득표율, 뭐 여기는 사전 관내 득표율이나 사전 관내 득표율이나 선거구 득표율로 놓으면요. 예를 들어봐요. 민주당인 경우에 여기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인 경우에 당일에서 40%를 얻었다 그러면요. 수직선을 좀 올라가면 대각선을 만나는 게 사전 득표율, 관내 사전 득표율 40%다. 관내 사전 득표율 40%다. 선거구의 득표율 40%다. 점이 하나가 그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국힘당 가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국힘당에서 당일에서 60%를 얻었다 그러면 관내 사전 60%입니다. 그래서 점이 하나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을 찍어보게 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나오면요.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작은 차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차이가 일어나게 되시면 딱 같지는 않습니다. 작은 차이가. 국힘당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은 기타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투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정상적인 투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저렇게 나온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 책에 가면 나옵니다. 대학교 책에 가면 또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선거판이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저런 결과가 있느냐? 사람들 저거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딱 봐도 진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게 21대 총선 그 민경호 후보의 선거구입니다. 거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미통당이 있었고 정의당이 있었고 기타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부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데가 표를 바깥에서 그냥 가짜 표를 집어넣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빼버리고 미래통합당 이제 부정이 안 일어났어요. 미래통합당, 정의당, 기타 후보만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연수 얼구다 그러면요. 동이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민경호 미통당의 경우에요. 연수 옥년 1동에서 보면 3,099표를 누가 얻었냐? 민경호 후보. 미통당이 얻었습니다. 그럼 정의당에 그때 이정희 후보인데요. 몇 표를 얻었냐면 1,024, 기타 123. 그래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관내 사전으로 가보면요. 민경욱이 943, 정의당 297, 기타 10, 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표를 보면 이건 선관위에서 발표한 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옥년에서 보게 되면요. 당일 득표율 따지면 3,099를 4,246으로 나오면 득표율이 나옵니다. 요걸 또 나름 득표율, 요걸 나름 득표율이 나옵니다. 득표율 보면 미통당인 경우에 72%, 73% 얻었습니다. 이건 24%, 여기는 한 3% 얻었다. 이 표가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관내 사전을 가보면 이거 똑같습니다. 이걸 943을 1254로 나누고 나오면 75 이렇게 나와서 이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게 딱 개선됐지요. 그럼 여기는 당일에서 동별로 결과가 있고요. 여기는 사전, 관내 사전 또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 외에는 동별로 없다 그랬죠. 동별로 없습니다. 선거구 하나만 나옵니다. 연수 얼구 하나. 그럼 관 외를 가보면 미통당 경우에는 4,460표. 그 다음에 정의당 보면 2,073표. 이렇게 해서 6,000. 그 다음에 선거구 이거 다 합친 겁니다. 당일, 관내, 관외를 합치면
미통당 이만큼, 정의당 이만큼, 기타 이만큼. 득표율을 계산을 아까 마찬가지죠. 이걸로 나누면 득표율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딱 여러분들 이게 딱 계산해놓고 딱 보면요. 계산해놓고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잘 봐봐요. 여기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 이거 다 합친 거에 득표율이라면 이거 당일 득표율입니다. 미통당의 득표율이 67.2 그러니까 0.672이지요. 이건 당일입니다. 관내 사진 가봐요. 67.68 같지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똑같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틀립니다. 그렇죠. 그 관외로 가봐요. 67.51 둘째 자리 똑같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 여기 67 선거구 전체가 67이면 둘째 자리 똑같죠. 그럼 차이가 나는 게 1000분의 어느 분이 차이가 안 나요. 그 이게 뭐냐면 이게 딱 보면요. 여기 딱 들여다보면 이 표는 이걸 딱 다른 거 학술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딱 표를 보면 맞아. 선거가 정상적인 경우에 그 조제가 안 된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 관내 사전 득표율, 관외 사전 득표율, 선거의 득표율이 각각 나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나옵니다. 잘 봐요. 그러면 정의당의 경우에 봐요. 0.3 이게 31%입니다. 관내 사전 31%죠. 관내 사전 31%죠. 선거 30%. 정의당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세계에서 인정한 대수의 공리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여기 봐봐요. 여기 목련동의 경우에 이거 73%죠. 75% 조금 차이면 거의 같습니다. 68% 68 같죠. 67 67 같죠. 70 같죠. 여기 뭐 73 그다음에 60 여기 60이고 여기 59.7 여기 69. 이게 동도 이게 보면 동의 결과도 당일하고 관내가 같게 됩니다. 미통당이. 여기 보면 정의당도 똑같아요. 24 여기 보면 23.68 같잖아요. 29.89 29.8. 그러니까 보면 동의 결과도 통계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맞고 선거구에 대한 관내 당일 이거 다 맞다 이거예요. 예. 제목에 조작이 없는 미래통합당이라고 적잖아요. 예. 저 제목이 조작이 없는 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에 득표수라든지 저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선관위는 이미 연수구를 다 조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 됐어요. 어떻게 그 생각하면 됐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하는 걸 놓치셨는데 조작은 누구 표를 조작했느냐 그러면 민주당 후보 표만 조작했어요. 바깥에서 민주당 후보표 가짜표를 집어넣는 조작을 했다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하고 기타 당은 표를 안 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민주당 표를 다 빼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대선에서 기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왜 이제 민주당 표만 바꿔 조작했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유령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령표는 어디다가 유령표 만들어서 어디다 넣냐? 민주당 후보한테만 집어넣어요. 국힘당 후보한테 유령표 안 넣어요.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조작을 할 때 지난번에 보면 표 더하기 조작, 표 바꾸기 조작 이러면 표 바꾸기 조작하면 국힘당 후보표를 민주당 후보로 바꾸기 때문에 조작은 국힘당 후보표도 일어나고 민주당 후보표도 일어납니다. 표 더하기 조작하면 민주당 후보한테는 표 더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이 없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해가 갔죠? 그러다 보니까 대수의 법칙이 다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동별 후보별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미래통합당 정의당 기타 당 가보면요 차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 이게 0. 얼마고 많아봐야 한 2% 2%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당은 또 표가 작아요. 근데 선거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를 보게 되면요
미통당은 0.2%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작아요. 정의당도 0.08%뿐이 안 나죠. 기타도 굉장히 작습니다. 선거구에 득표를 하면 또 여기도 그렇게 작아요. 거의 차이가 안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거 미통당 그 다음에 정의당 기타에 대해서 X축을 당일 득표율로 놓고요. Y축을 관내사전 선거구 득표율로 해서 점을 찍으면요. 예를 들면 이게 빨간 게 뭐냐 미래통합당입니다. 예를 들면 당일에서 여기가 이게 정의당이죠. 정의당에서 이거 주홍색이 정의당입니다. 당일에서 0.3%를 얻으면 그러니까 30%를 얻으면 관내도 3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통당 봐요. 당일에서 60% 얻게 되면 봐봐요. 관내 60% 얻잖아요. 그 점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이 대각선 위로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저 그림을 딱 그리면 아까 테이블에 나온 숫자 딱 나오는데 그림 하나를 딱 보면 이건 똑같구나. 당일하고 관내가 같구나. 이렇게 딱 그림을 하나 표현이 딱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들여다보면 이건 대수법칙이 맞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대수법칙이 맞다. 차이를 봐도 여기 보면 차이가 미통당, 정의당 차이가 들쑥날쑥하지만 작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없는 후보들로만 하면 요건 대수법칙이 딱 맞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온 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 재밌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거는 뭐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요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할 때 조작을 했을 때 이제 계산상으로 했을 때 민주당한테 15,551표를 했습니다. 그건 계산상입니다. 근데 그건 대표값이지 항상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통계라는 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1다 2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 범위는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99% 신뢰 구간 하면 요 범위 안에서 대표값이 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득표율이 얼마다 그러면 요 득표율은 0.6이 60%인데 6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1% 59%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대표는 6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받아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설명을 하고요. 이 표는 이제 수식으로 다 나오는데 이 표가 대수의 법칙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특성입니다. 특성인데 민경호 후보가 6년을 싸우는 것 중에 6년을 싸우는 기초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갖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가지고 싸웠습니다. 6년을 싸웠어요. 이제 요걸 내가 대수의 법칙에서 특성이 되는 특성이 뭔가를 이제 말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걸 여기 보면 당일 득표수 그러니까 득표수에 대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기타 소개해서 당일에서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다, 국힘당은 얼마다, 기타는 얼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는 앞쪽으로 가봐요.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그 이야기는 이 표를 말합니다. 이 표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말하면 이 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봐요. 아까 자료. 여기 가면 이게 뭐냐. 내가 득표수를 얼마 더 얻는가. 당일에서 민주당은 얼마 얻고, 국힘당은 얼마 얻고, 기타는 얼마 얻고, 이걸 다 합치면 총 얼마. 이걸 수식으로. 수학에서는 숫자 가지 않고 수식 딱부터 나옵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가 딱 기본이 득표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딱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부터 딱 처음에 나오는 게요. 아까 여기 대수의 법칙이 나오죠. 이걸 갖고 뭐냐, 그럼 대수의 법칙, 이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그 다음에 선거구의 득표율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같다 이러면. 이퀄은 아니죠. 같다, 거의 같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기타 뭐 이렇게 나왔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XA, YA, ZA, 그러니까 당일에서 보면 XA, YA, ZA 이거에 B 하고요. 관내에서 XB, YB, ZB 이거의 B.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의 B는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 하나, 요게 가장 기본인 특성입니다.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쪽으로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개 나오는데 첫째 보면
더불어민주당인 경우에 봐봐요. 이게 재밌는 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당일 득표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 득표 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 득표 수가 있어요. 그 전체 선거구의 득표 수가 있어요. 그 비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득표수 B, 관내 사전 득표수 B, 관내 사전 득표수 그 다음에 선거구 득표수 B, 이거 B하고 국힘당 당일 득표수 B, 관내 득표수 B, 관내 그 다음에 선거구 득표수 B 같습니다. 또 이 B는 또 뭐랑 같으냐 그러면요, 당일 득표수 다 표본의 크기라고 말하는데 광일 득표수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관내 득표수 다 합친 거, 관내 득표수 다 합친 거, 선거구 득표수 다 합친 거에 B랑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딱 하나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결과다 그러면요, 민주당이 당일에서 얻은 득표수, 그 다음에 관내 사전에서 얻은 거, 관내 사전 얻은 거 전체 득표수 B하고, 그 다음에 전체 표본의 크기인 거, 이거 득표수 B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수 B 같게 됩니다. 이제 이게 왜 같으냐,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아까 그 수식으로 딱 가지고 증명을 하면, 증명하는 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또 가볼까요? 또 재밌는 게 봐요. 만약 여기 세 후보가 있는데 기타 후보, 여기 당일에서 기타 후보가 얻은 표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표를 기타 후보의 표로 나누고 국힘당이 얻은 표를 기타 후보로 나누고요. 기타 나누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친 걸 기타 후보 나오면 또 이게 KT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타 후보의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나누고요. 기타 후보가 관내 사전에서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그 여기도 더불어민주당 다 나오는 거, 또 여기도 다 나누면 요 칸은 다 111이 나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게 당일에 있는 값이 KX라 그러면요, 이 값 같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이거 보니까 좀 뭐 퍼즐 맞추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당일에서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요, 관내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를 당일에서 얻은 득표수를 나눈 거, 관외에 얻은 거 당일 득표수를 나누고요,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를 나눈 거, 이거하고 국힘당이 얻은 표는 다르겠죠. 그럼 국힘당이 얻은 당일 득표수를 자기가 얻은 당일 득표수를 나누고 관에서 얻은 득표수를 나누면요, 여기 값하고 이 값 다 같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다음 또 가보고 이제 또 해봅시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자기가 얻은 총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에서 얻은 총 득표수로 나눈 거 하고요, 관내에서 얻은 득표수를 총 득표수로 나눈 거, 관내에서 얻은 득표수를 나눈 이게 여기 값하고, 국힘당이 얻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값 같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전체 얻은 득표 다 합친 겁니다. 표를 다 합친 거, 당일에서 다 합친 걸 전체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다 나눈 거하고 관내 사전에서 다 얻은 걸 전 선거구에 다 나눈 거 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값, 여기 칸 값이 같고요, 여기 칸 값이 같고 여기 칸 값이 같은 게 이게 대수급식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수치를 가지고 딱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설명인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유도해 놓은 과정을 여기다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요. 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표가 이제 딱 나옵니다. 어떤 표가 딱 나오냐 그러면요, 여기 여러분들 봐봐요. 어떤 표가 나오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표시했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하고 기타 후보로 되어 있는 걸 보니 표가 요거 아까 나왔습니다. 당일 득표수 얼마고 관내 사전 득표수 이건 선관위에서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 표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 당일 관외 관외 이거 다 합친 겁니다. 당일 다 합친 거에 3,900
33,993 당일 다 합친 거, 그 미통당 다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관내 미통당 보면 이거 다 합친 게 요겁니다. 관외 다 합친 게 요거고요. 선거구 이거 세 개 다 합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보면 당일 다 합친 게 15,000 요거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면 752 어디 갔네요. 여긴 좀 틀렸습니다. 이건 잠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2가 맞습니다. 네, 752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당 그 경우에 보면 관내를 보면 정의가 5,296인데 관내로 가보면 여기도 5,100이 아니라 5,200입니다. 여기 좀. 이거 아마 제가 글자를 잘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표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득표를 계산해 봤더니 아까 득표율은 대수 부칙이 맞게 나왔다 그랬죠. 대수 봐봐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봐요. 당일에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7.2%입니다. 관내 득표를 보니까 67.68%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통당의 경우에 관외를 가보면 여기 보면 67.2, 67.68, 67.51, 67 딱 같죠. 1000분의 예를 든다면 1000분의 9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구도 67.26. 정의당 봐요. 31.3, 31.02, 31.38, 38.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선관위 발표 자료를 딱 가지고 와도 조작이 없는 후보를 딱 하니까 이건 대수부칙이 딱 맞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그 다음 장.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국힘당이 여기 당일에서 얻은 득표수 B 대 그 다음에 정의당이 당일에서 얻는 득표수 B, 관내 사전에서 득표수 B, 관외 사전에서 득표수 B를 따지면요. 국힘당은 68, 23,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보면요. 이 칸입니다. 68, 20, 대강 20, 2.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 1 됩니다. 여기 보면 72, 여기는 21. 기타는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래도 21 되죠. 0.7, 0은 7% 되면 1 되죠. 그 다음에 다 표본에 여기 뭐 다 합친 겁니다. 보면 68, 23, 8, 9죠. 봐봐요. 9, 9, 9. 23, 20, 22, 그 다음에 여기 23, 68, 68, 68. 같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B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당일 득표율 대 관내사전 득표율 대 관내사전 득표율 이 B가 68대 23대 9다. 그러면 정의당도 68대 23대 9. 그 다음 표본 전체 다 하는 것도 68, 23, 9.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면 정의당 후보를 표를 가지고 다 나눠봐요. 정의당이 당일에서 15,798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로 나눠요. 나누면 국힘당은 당일에서 33,933을 얻었으니까 이거 나누기 때문에 2.148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1 나오겠죠. 기타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를 따지게 되면 전체 합친 게 54,479니까 15,798 나오면 3.195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내로 가볼까요? 관내에서는 정의당이 뭐냐 5,196을 얻었어요. 5,996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단 관내에서 11,355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2.185가 나옵니다. 여기 딱 그러면 이제 여름 이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관내 보면 관내 하나 더 봅시다. 정의당이 2,073 얻었습니다. 2,073을 나누면 1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4,460을 얻었어요. 2,073을 나오면 2.15 나옵니다. 여기 딱 표를 보면요. 정의당 경우에는 1 갑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보면 당일에서 2.148, 그리고 관내에서 2.185, 2.151, 1.147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전체로 가봐요. 3.195, 3.2, 3.2, 3.2, 3.2 하잖아요. 그 이게 두 번째 특성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일 득표율로 나눠봐요. 여기
미래통합 당일 투표율이 33,933입니다. 33,933. 1이 되잖아. 관내가 11,335니까 나누게 되면 0.334입니다. 여기서 관내는 4,460이니까 나누게 되면 0.134입니다. 여기 보면 1.45 이렇게 돼요. 정의당 보면 여기 얻은 게 자기가 당일에서 15,798입니다. 나누게 되면 1, 30, 여기 아까 이거 많이 지나면 여기 33 남는 겁니다. 여기 아까 틀렸다 그랬죠. 5,296인데 5,196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33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0.13 나옵니다. 여기는 1.4.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이 수치, 여기 수치, 여기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정상적인 표현일 땐 저렇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조작이 없는 경우에는 저런 특성치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조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작이 없는 거니까 이게 다 맞았다 이거입니다. 그럼 조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민경호 후보 선거를 했는 게 여기는 선관위 있을 때 조작을 바보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작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조작 기술이 좀 서툴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조작한다면 조작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바꿉니다. 방법을 바꿔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정통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다음 장인가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Z밸류는 또 나중에 나오니까 이제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나가 봐요. 자,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고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아까는 더불어민주당이 없을 때 했더니 대수급식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조작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가봐야 됩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까지 칸을 넣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미통당, 정의당, 기타. 이건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 당일이고 관내입니다. 그럼 이쪽을 가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 내가 득표율을 얻겠다 그러면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당일 득표율이라 그러면 옥년동의 경우에 여기를 이걸로 나누게 되면 여기 얼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누죠. 이쪽으로 나누는 숫자가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 옥년 1등 경우에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이거 다 합쳐서 여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걸로 나누면 옥년동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 미래통합당 득표율, 정의당 득표율 나옵니다. 그렇게 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동춘일동.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를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 딱 봐봐요. 아까는 당일 득표율하고 미래통합당이 당일 득표율하고요. 관내 득표율이 같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근데 지금 봐봐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이게 44.72%입니다. 39.41%.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봐봐요. 39, 이게 40%인데 33%, 한 7% 떨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볼까요? 38.56, 32% 떨어지죠. 여기 보면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당일 득표율보다 관내 득표율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가봐요. 옥년 1등 경우에 38.73%인데 이건 47, 약 10%가 높죠. 그 다음에 또 봐요. 41%인데 10% 높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42%에서 51%. 그것도 약 10% 높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가보면 14.78%에서 12.1%, 한 2%나 3% 낮아요. 다 낮아요. 여기도 다 낮아요. 여기가. 이 표가 선관위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그 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진 게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딱 지원하니까 저게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저게 이제 왜 바뀌는지 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가보면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선관위 발표 투표입니다. 이건 전체 다 합친 거예요. 당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총 3575표를 얻고요. 미래통합당은 아까 나왔죠. 당일에서 총 얻은 표가 33,933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경우에도 아까 표 발표됐죠. 15,798.
그래서 다 합친 게 당일에서 8만 1,000표입니다. 그다음에 관내에서도 이제 쭉 해서 그 3만 2천 표였고요. 관내에서 12,000표. 그래서 전체 연수 월구 선거구 전체에 따지면 12만 6,490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딱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득표율을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봐요. 당일에서 37%였는데, 여기 보면 관내 사전을 가면 48%, 10% 올라가지요. 관외로 가면 또 48.35%, 10%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선거구 가면 37에서 41, 한 4% 올라갑니다. 국힘당 가면, 미래통합당 가면 41에서 34 떨어지고 34 떨어지고 39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의당 여기서 19에서 16, 16, 18 떨어집니다. 기타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빼기를 해보면요.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를 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10% 높습니다. 플러스 다 10%예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은 다 한 6 내지 7% 다 낮아요. 마이너스예요. 기타당, 정의당도 보면 한 2, 3%가 다 떨어집니다. 5%까지도 떨어집니다. 기타도 보면 작지만 다 떨어져요.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들여다보면요. 관내 사전 득표 빼기 당일 득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7개 동에서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은 다 마이너스 나와요. 그 다음에 정의당 다 마이너스 나오고 기타도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에서 당일을 빼게 되면 민주당인 경우에 다 플러스 나옵니다.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정의당 다 마이너스, 기타도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걸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왜 어떤 조작을 했길래 저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규명해 가는 과정,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사진 당일 뭐 관내 이것도 해보면 이제 전체 다 합친 것도 다 이게 마이너스 나옵니다. 어쨌든 딱 들어가 보면 여기가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여기 생략했습니다만 이건 표 더하기 조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뭐냐 그러면 시크릿 코드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 코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표 더하기 조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표 더하기 조작 그러면 누구한테 조작했느냐? 더불어민주당한테 조작했다. 나머지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진짜 어떻게 조작됐느냐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기타 후보가 다 있는 걸 가지고 X축을 당일 득표율을 놓고요. Y축을 관내 사전을 놓게 되면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 아까는 민주당 빠질 때는 대각선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대각선 위에 이렇게 점이었는데 이제는 보면 봐요. 만약 민주당 당일에 40%를 얻었다 그러면요. 다 관내에서는 50%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민주당이 40%. 여기가 만약 한 2% 얻었다 그러면요. 42%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원래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국힘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정의당하고 기타당은요. 아래로 이 대각선 밑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동일 직선 위에 올라갑니다. 동일 직선 위에 올라가면서 예를 든다면 미통당인 경우에 만약 당일에 40% 얻었다 그러면요. 관내에서는 3, 4% 못 얻습니다. 6%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정의당 가볼까요? 20%를 얻었다 그러면요. 한 7% 정도. 3% 빠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을 딱 보면 이 그림을 딱 보면 이 그림은 표 더하기 조작이 있다는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 아까 보니까 조작 없는 미래통합 정의당 기타 후보 봐봐요. 대각선 위로 다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면 당일에서 0.3% 30%를 얻었다. 관내에서 30% 얻잖아요. 미래통합당 봐요. 당일에서 60% 얻었다면 관내에서 60% 얻잖아요. 그 바로 이게 정상적인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갖고 이제 이 표가 순수 표 더하기 조작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득표수하고 득표율입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첫째 표를 봐요. 내가 당일, 그러니까 여기 당일, 관내, 관외 선거구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경우에 당일 득표수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관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 득표수 나누기 당일 득표수 하니까 0.51, 한 51%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관외를 가보니까 관내 사전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누니까 0.2, 한 20%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나오는데 신기하게 봐봐요. 조색이 안 된 후보인 경우에 들어가 봐요. 이게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당일 득표수로 나누게 돼 1이 돼요. 근데 미통당의 경우에 관내 득표수를 당일 득표수로 나누니까 0.334가 돼요. 관내로 하니까 0.1314가 되죠. 선거구로 하니까 1.4655가 돼요. 근데 정의당의 경우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1, 0.3352, 0.1312, 0.1466 같아져요. 이제 요거는 조색이 안 된 경우에는 당일 득표수 나누게 되면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앞쪽으로 하면 도기서는 앞쪽으로 돌아가 봐요. 제가 앞쪽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아까 표. 뒤로 돌아가세요. 틀렸네. 표 나온 거예요. 들어가 가요 계속. 아니 그거 가지고 넘어가요. 아니 넘어. 수치인 거 아까 넘어가 더 넘어요. 더 넘어요. 여기 딱 가봐요. 아까 제가 보니까 당일 득표에서 쫙 봐봐요. 미래통합당 보면 1, 0.334, 1.314, 1.465. 그 다음에 정의당 경우 1, 여기 아까 좀 틀려서 여기 0.33 얼마 되는지 1.34. 요거는 미통당 빼고 난 다음에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미통당의 경우에 당일 득표를 나누고 관내 사전을 또 당일 득표를 나누고 했더니 1, 0.334, 0.1314, 1.46.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1, 0.33, 89, 0.1312, 여기 1.44. 요 수치 나오죠. 그럼 아까 민주당까지 다 집어넣어도 표 바꾸기, 그 조색이 안 되는 거는 요 수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넘어가 봐요. 아까 이제 번토는 여기 나와봐요. 그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통합당이요. 1, 0.334, 0.1314, 0.146. 같잖아요. 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같아요. 이것도 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보면요. 내가 만약 관내 사전으로, 이제 여기가 민경 후보가 4년이나 5년 동안 몇 표입니다. 민경 후보는 뭘 말했냐 그러면요. 자기 선거구에 보니까 관내 사전 득표수 B 대 관외 사전 득표수 B가 민주당의 경우에 100대 39다. 미통당의 경우에 100대 39다. 정의당의 경우에 100대 39다. 그거 가지고 4년을 싸운 사람입니다. 여기 딱 들어봐요. 관내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관내 사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관내 사전 득표수를 나누면 1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관내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나누게 되면 1.9355가 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보면요. 관내 사전을 하면 0.3915가 돼요. 선거구로 하면 3.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를 나누면 2.9936. 여기는 0.3935. 4.3871. 근데 재밌는 게요. 정의당 경우에도 당일 득표수를 관내 사전 득표수로 나누니까 2.9834 똑같죠. 2.9936, 2.9836. 그 다음에 여기도 가봐요. 0.3935, 0.3914, 4.4871, 4.3 같잖아요. 조제가 안 되니까
관내 사전 나눠도 이거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또 가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 만약 내가 정의당을 가지고 여기 당일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수를 정의당 후보의 득표수를 나누면 1.93 얼마 나옵니다. 여기가 틀렸네요. 미통당을 정의당으로 나누면 2.14 나옵니다. 여기 2.14, 2.15, 2.6 여기가 똑같게 나옵니다. 여기 정의당 경우에 여기 다 1 나오죠. 여기가 좀 틀렸네요. 여기가 민주당, 여기 미통당, 정의당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들어보면 이것도 요거 수치도 뭐냐 그러면요. 민주당 후보 안 넣어도 요 수치가 나옵니다.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가보면 똑같아요. 여기 가보면 선거구에 자기가 미통당에서 다 얻은 득표수를 가지고 당일 득표수를 이걸로 나누면 0.68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21%, 여기가 약 9% 나옵니다. 그럼 정의당 경우에 자기가 얻은 표 다 가지고 당일을 이걸로 나누고 관내를 나누고 여기 수치가 똑같게 됩니다. 이것도 민주당 빼도 똑같아요. 그럼 이 표를 딱 보게 되면 조작이 안 된 경우에는 뭐냐면 대수의 법칙의 특성이 그럼 이제 이게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여기 들어오면 왜 이렇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 숫자 이게 달라지느냐 왜 여기 이 숫자들이 왜 달라지느냐 특히 여러분들 잘 보게 되면요 이게 관내하고 관내 사전 득표율이 여기 48%, 34%, 34%, 35%, 35%, 16%, 16% 이게 왜 같고 여기는 왜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이렇게 나오느냐 이걸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표 더하기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면요. 하나를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 더하기 조작을 할 때 관내 투표에서 표 더하기 조작 표수를 계산하는 수식이 이론적으로 유도돼서 나옵니다. 표 더하기 조작 숫자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라. 그 이론적으로 유도해서 증명해 놓은 식입니다. 식 들여다보면요. 표 더하기 조작하는 계산식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표 더하기를 몇 표를 관내에서 조작했는가 계산을 해보면 5,553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는 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요. 관외인 경우에 또 이 수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를 더 집어넣냐면 2,184가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게요. 여러분 내가 보면 5,531표를 조작해서 넣었는데 그게 아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넣습니다. 이거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야지 조작이 일어납니다. 뭐 아무렇게 내가 뭐 마음대로 집어넣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 더하기 할 때 관내 투표소 표 더하기 할 때는요. 표 더하기 조작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요. 조작 전에 전체 관내 사전 득표수가 26,875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집어넣냐면 5,553표를 넣었어요. 비율을 따져보면요. 20.66%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전체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투표한 투표수의 20.66%에 해당하는 가짜표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했고요. 관외로 가보면 내가 2,184표를 조작표를 집어넣었는데 보면 여기 유권자 투표한 게 1,534표입니다. 여기 조작해서 넣은 걸로 하게 되면 얼마냐면 20.73% 같은 비율로 넣었죠. 만약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요. 요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앞쪽으로 가봐요. 요 비율이 달라지면 요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비율이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보면 더불어민주당 경우에 관내가 0.487일, 0.4863 요 같지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0.3495, 0.359, 0.3507 요 같은 거죠.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가보면 이렇게 100대 39, 100대 39니까 요거 왜 같으냐? 조작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는 여기 하나만 아니고요. 종로구에도 분석을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같은 비율로 집어넣습니다.
같은 비율로 넣으면 여기 표에서 나오는 결과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가 오면 같은 비율로 안 넣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안 넣게 되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139, 139, 139. 이 비율이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민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비율을 똑같이 넣었어요. 그게 좀 바보스럽게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9, 여기가 요 세 개, 요 숫자를 가지고 민경호 의원은 4년이나 5년을 싸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분석을 해보면, 조작됐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만약 재판을 한다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해도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는 이제 됐으니 그 다음으로 가봐요. 아까 얘기했지, 여기 중요한 게, 조작 비율이 관내하고 관외에서 21%로 같이 조작을 했다. 그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여기 들여다보면요, 관내 사진 경우에는 조작이 26,875인데, 표작이 조작이 5,553. 조작 비율이 말했죠. 20.66%, 관외도 20.73% 똑같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전 득표수를 보게 되면 득표수 계산이 이제 아까 이거 조작해서 더한 거 빼버리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득표율을 계산하면 잘 봐봐요. 득표율을 계산하면 대수급칙 맞게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봐요. 38, 38, 38, 38. 당일 관내 선거구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봐요. 42, 42, 42, 42. 그 다음에 정의당 19, 19, 19, 19. 반을 20, 20, 20,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대수요 법칙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요, 선거 동별로 가봐도 똑같은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여기 있는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득표수가 얼마고 조작 전 득표 동별 득표율이 쭉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이게 특성치에 대한 결론입니다. 특성치 결론을 보면 여기 있는 표가 조작 전에 득표수, 득표율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당일 득표수 봐요. 당일 득표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당일 득표수를 가지고 관내 사전을 당일 득표수를 나누고 관내를 나누고 선거구를 나누게 되면 0.335, 0.1309, 0.14,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보다 0.33, 여기랑 같죠. 0.13, 이거 또 같죠. 그 다음에 정의당 가보면 0.33, 같죠? 같죠. 조작이 안 되게 되면 저렇게 나옵니다. 이쪽으로 더 가볼까요? 관내 사전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우 나누게 되면 2.9846, 2.9993, 2.9. 여기 보면 11 나오고요. 0.39, 0.30 다 같이.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자기가 얻은, 더불어민주당 경우 자기가 얻은 표를 가지고 다 얻은 표를 당일 득표수를 이걸 나누고 여기 나누게 되면 0.68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0.68, 0.68, 0.68, 0.2, 0.2, 0.2 같잖아요. 여기 가봐요. 정의당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요. 여기 뭐 민주당, 미통당, 그 다음에 정의당 하면 1 나오고요. 1.9354, 1.9343, 1.9301, 1.93 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아래도 같잖아요. 자, 이런 특성들이 한 선거구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이게 법칙이라는 게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하나가 뭐냐?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관내 사전 득표 수에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수의 21%를 유령표를 집어넣고요. 관내에서도 유권자가 투표한 득표수의 21%를 갖다 집어넣었다. 그 외에는 당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마지막 시간 같아요. 자, 이건 지나갑시다. 자, 마지막에 장에 가보면요. 자, 여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걸 갖고 플라팅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작인 경우에요. 대각선보다 위쪽에 이렇게 점이 나타난다. 여기는 미통당, 정의당, 기타는 아래쪽으로 한 직선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조작한 거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에서 조작한 표 제외하고 난 다음에 표를 다시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요. 이건 다 합니다. 민주당,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기타당 다 하게 되면 직선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 딱 이 그림 딱 들여다보면 아 조작이 없다 그러면 그냥 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다시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민경호 후보는 저기 왜 나오는지 조작이 왜 되는지 조작했다는 건 맞아요. 왜 조작했는지 모르고 4년을 싸웠는데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관내 사전 득표수 대 관외 사전 득표수의 비가 더불어민주당 100대 39, 미통당 100대 39, 정의당 100대 39. 그 한 수치를 가지고 직감으로 이건 조작이다. 그리고 4년을 사온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이론적으로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건 표 더하기 조작이다. 조작을 할 때도 관내 21%, 20.66%, 관내 20.7%, 그러니까 21% 조작해갖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제 여기는 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결국적으로 이렇게 맞어요. 숫자는 모든 것을 사실 이 통계를 다 분석을 해보면 숫자들이 어떻게 조작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모르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수식과 이론. 그건 공산국가에서 사용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른다. 왜 그러냐.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르면 고등학교 책을 들춰보고 중학교 책을 들춰보고 왜냐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떠들어요. 막 떠들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라고 애쓰려고 그러면 중학교 책도 보고 고등학교 책도 보고 반도 생각해보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이걸 알게 된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이고 제가 너무 오래 말을 했으니까 이제 도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